2026년 1월 1일, 여러분 월급 명세서에 아마 작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바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조금 늘어나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아마 이런 질문 떠올리실 거예요. 아니, 기금은 고갈된다는데 내 돈은 왜 더 떼어가는 거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문제의 핵심이죠.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요. 그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그 대답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법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많은 분들이 에이, 또 바뀌겠지 생각하면서 관심을 좀 끄시는데 이건 이제 우리 월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현실이라는 거, 이걸 먼저 인식해야겠어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는 겁니까? 그냥 막연히 더 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핵심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이죠. 첫째, 내는 돈,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요. 2033년까지 매년 0.5%씩 올라서 최종적으로는 13%가 됩니다. 13%요? 13%요? 네, 그리고 둘째,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 대치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소폭 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한 2065년 전으로 약 10년 정도 늦추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목표입니다. 직장인을 예로 들어서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예시네요. 지금은 월 300만 원에 9%, 그러니까 27만 원을 회사와 절반씩 내고 계실 거예요. 각각 13만 5천 원씩이죠. 네, 그렇죠. 이게 2033년이 되면 13%인 39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럼 본인 부담액이 13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연금으로 나가는 돈만 한 6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이 39만 원을 혼자 다 부담해야 하고요. 결국 더 내고 아주 조금 더 받는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이걸 듣는 2030 세대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개편안이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국민연금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사회보험이거든요. 사회보험이요? 네. 여러분이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내내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주고 또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관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평생의 안정성, 이게 이 제도의 핵심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나 또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그 수명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일종의 국가보증보험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금 예상 수령액이 이번 개편으로 갑자기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소득 대체율이 43%로 오른다고 해서 지금까지 냈던 돈까지 전부 소급 적용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2026년 이후에 새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 43%라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약간 높이고 그 대가로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를 아주 조금 보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결국 이 부담의 무게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미 은퇴가 가까운 50, 60대는 납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20, 30대는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질문을 넘어서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최선의 수를 찾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갈림길이 바로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남들보다 일찍 받는 조기 수령과 또 늦춰서 더 많이 받는 연기 수령, 이 둘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야 첫 단추를 잘 꿰는 셈이겠네요. 네,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정상 수령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최대 5년 일찍, 즉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거죠. 평생이요? 네, 평생이요. 반대로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이것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6%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와, 7.2% 증액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7.2%짜리 확정금리, 그것도 복리상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70만 원, 5년 늦게 받으면 평생 136만 원. 와, 이거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늦게 받는 게 이득이냐, 이 손익분기점을 궁금해하십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5년 일찍 받기 시작한 사람과 5년 늦게 받기 시작한 사람의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대략 80세 전후입니다. 80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늦게 받기 시작한 쪽이 무조건 유리해지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현재 65세인 한국인의 기대여명,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20년이 훌쩍 넘는다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85세 이상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균보다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 연기 수령은 단순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필승 전략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62세에 은퇴하고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떠나고 싶어서 주저없이 조기 수령을 택하셨어요. 총액으로는 손해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꿈을 이루는 가치가 그 숫자보다 훨씬 컸던 거죠. 이처럼 당장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기 수령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들은 단순히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 분들 외에 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5년 동안에요. 근로나 사업,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60대에도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이 꽤 있는 분들은 굳이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감액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연금 수령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차피 받아도 절반 가까이 깎일 바에야 연 7.2%라는 파격적인 이율로 연금 원금 자체를 불리는 동시에 감액도 피하는 거죠. 일석이조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명에 대한 예측 게임이 아니라 나의 60대 소득 계획, 건강 상태,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의사결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요. 각자의 삶의 계획에 맞는 최적의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수령 시점을 정하는 것 외에 연금액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특히 돈을 내지 않고도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일종의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크레딧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특정 기간을 국가가 인정해서 가입 기간에 더해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고 2026년부터 두 제도 모두 혜택이 크게 좋아집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들이죠. 출산 크레딧, 이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둘째 아이를 낳아야만 12개월을 인정해줬습니다. 문턱이 좀 높았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아이만 낳아도 12개월을 인정해주고요. 아, 첫째부터요? 네. 그리고 둘째부터는 아이 한 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상한선도 사라졌어요. 상한선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아이를 셋 낳은 가정이라면 첫째 12개월, 둘째 18개월, 셋째 18개월, 총 48개월, 무려 4년의 가입 기간을 그냥 얻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12개월, 즉 군복무 기간 1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만약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가 아이를 셋 낳았다면 군복무 1년에 출산 크레딧 4년을 더해서
총 5년의 가입 기간을 공짜로 얻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미 가입 기간이 긴 분들에게도 월 수령액을 의미 있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나는 해당될까? 꼭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액션 플랜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복잡한 연금제도 앞에서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 연금 숫자 확인하기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열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예상 수령 나이와 금액이 얼마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모든 계획은 내 숫자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수령 전략 가설 세우기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나는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지 나의 건강과 노후 계획에 맞춰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미리 방향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에 큰 그림이 그려지죠. 세 번째는 인상될 보험료 계산해보기입니다. 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최종 13%가 되었을 때 매달 얼마를 더 내게 될지 미리 계산해보는 거죠.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숫자로 대비하면 갑작스런 지출 증가에 당황하지 않고 미리 현금 흐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금 이야기 나눈 내 크레딧 확인하고 챙기기입니다. 내가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인지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숨어있는 내 돈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만의 노후 자산 원칙 선언하기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행동이라기보다 마음의 닷을 내리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 10년치는 절대 위험한 투자에 넣지 않는다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한 줄의 원칙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안전한 자산을 중심에 두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거죠.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오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다른 궤도로 올라서기 시작할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나라가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규칙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관리해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자산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부가 정한 숫자와 규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넘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돈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투자는 무엇일까요? 올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